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관께서 나와주십시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혔는데요. 어제 국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밀지 마세요. 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자, 최 의원님,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자, 얼른 가요. 아니, 다른 당은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권봉도 장군도 한때 공산당 입당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학대를 하는데 저 한때 공산당이었던 저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대표와 마주한 태영호 의원. 전날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항의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대정부 질의하는 도중에 저를 향해서 막말을 넘어선 완전히 원색적인 저를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 질의장에서 이게 할 수 있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네? 민주당에 의해서 뭐라고 아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학급 반을 향해서 태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의원 출당을 요청하다가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장에 와서 할 말이 아니라는 항의 속에 이렇게 끌려나갔는데요. 이 대표는 이런 태 의원을 보면서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걸 비판했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저래도 못 살아남을 것 같아. 못 살아남아요?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을 국회의원까지 시키면서 한때 공산당이었다고 파묘를 해.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 최상병 사건도 쟁점이 됐죠.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군내 성폭력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인지하는 순간 군에서는 손을 떼고 바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건 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범죄 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는 주체는 우리 군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초기 조사는 군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예.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알면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장이 알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알면 됩니다. 알면 바로 그러나, 딱 신속하게죠. 그러나 그 사망 사건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수사기관이 주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건 여기 아니라, 사령관이 어디 있고? 그렇지만은 장관은 자,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나 아닙니다. 판단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겁니다. 오해요? 예, 제가 저 말씀드린 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예, 제가 법을 심사한 게 저고요.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번 경우는 아니요? 이번 경우는 이번에 다른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휘 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그러니까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법리 게 판단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자, 8명이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했더니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그게 이게 아니고요.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이게 정확한 내용에 법리 관여한 게 판단이 아니에요?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자,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누구 넣어라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검토 지시했다고. 위법사실이에요.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안 되는 제가 것을. 법리 판단이 민주당은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수사검사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일약 스타검사가 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한때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는 사람은 박정은 수사단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정은 수사단장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올감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고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종섭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해병대 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 말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외압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군 명령권을 가진 지휘관의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초기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진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 정치적으로 이용할 궁리만 해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통령 외압 행사 의혹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 그 정치 공작 본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명하복이 절대 근간인 군대에서 항명죄를 엄단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이 무엇이 문제라고 해임 건의와 탄핵입니까? 어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던 만큼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가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지금 정부조차도 그 법인세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그게 작년에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지금 세수 적자가 다 나는 건 아니죠. 국가 부채 문제가 있다면은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걷어야죠. 그래야 그게 재정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 노력은 안 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은 없고요. 방만한 재정의 그런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무슨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만한 경영을 400조 부채가 는 거죠. 400조요? 네. 보세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1, 2, 3년도에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아요. 코로나 때 2년 그때 재정 그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잘 살렸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59조 추경할 때 그 돈 뭘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살려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 세금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53조 원의 추가로 더 거쳐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가 진행됩니다. 교권 회복 대책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또 잼버리 파행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